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과목 한번 볼게요. 자, 이 과목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타 정도고요. 1급에서 출제될 만한 문제가 한 2개 정도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한 17개 정도 맞을 수 있는 문제지만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강의 볼 때 또 팍팍 들어오고요. 자, 21번입니다. 우선 자동 필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자동 필터에 대한 기본 제약 조건이 뭔지 아시죠? 각각의 열이 있으면 각 열에 대한 조건에서 무조건 얘네는 AND 조건만 돼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열과 B라는 열이 있을 경우에 두 개의 열에다가 조건을 각각 지정하면 얘네는 AND 조건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자, 검색이 불가능한 거는 그랬어요. 자, 성별이 남자인 거, 성별열에서 남자 찍으면 되겠고, 성별이 남자이고 주소가 서울인 거.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AND 조건이죠. 그래서 성별열의 남자이면서 그 다음에 주소가 서울인 애들. 즉 서울 사는 남자애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은 유소년이라고 하나요? 어린애들과 아니면은 실버 세대. 얘네들만 우리가 구간값을 지정을 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하나의 열이니까. 자, 4번이 답인데요. 주소가 서울이거나 직업이 학생인 거래요. 주소라고 하는 열이 있는데 얘네는 서울이야. 찍었어. 그 다음에 옆에 직업이라는 애가 있어. 학생을 찍었어. 그러면 AND 조건만 돼요. 이거나 조건이 안 돼요. 얘가 제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넣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데이터에 가서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파일은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26번 시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론해가지고 숫자 필터에 가서 얘네가 지금 잘려 보이는데 여기에서 보다 큼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론에서 46 이상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 합계에서 95 이상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보다 큼이에요. 그래서 95 초과로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AND 조건이에요. 두 조건 모두 만족하는 애만 나온단 말이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나 조건을 각 열별로 이거나 조건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새 워크시트의 모든 쉘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지정이 돼 있고 워크시트에서 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쉘의 잠금 속성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해야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검토해서 우리 시트 보호해도 되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여기서 시트 보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시트 보호 눌러가지고 여기서 잠긴 쉘 선택, 쉘 서식, 이런 애들, 행삽입, 열삽입 이런 애들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값을 넣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 보호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이때는 보호 해제를 눌러줘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시트가 보호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적용하려면 시트 보호에서 얘네 잠긴 셀에 대해서 잠김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답이 되겠죠.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쉘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고자 했을 때 경고 메시지 좀 아까 뜨는 거 보셨고 쉘의 잠금 속성과 숨김 속성은 시트 보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대요.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D2 쉘의 그림과 같이 수식을 입력했대요. 자, 발생하는 문제는 그랬는데 이거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1급에서도 자주 출제되는데 보세요. 썸 해가지고 A2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D2까지 했어요. 자, A2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D2까지 들어갔어요. 뭐냐? 여기 결과 들어가는 부분도 여기에 합계에 포함이 됐어요. 순환 참조.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죠. 요만큼에 대한 결과를 여기다 넣는 건데 여기다 결과를 넣었는데 여기 있는 걸 갖다 쓰면 계산이 나오겠냐? 안 나오지? 그래서 제가 얘도 입력을 해놨어요. 자, 얘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해놨는데 얘를 가지고 지금 제가 식을 표현하느라고 컨트롤하고 숫자 1키 옆에 있는 물결 있죠? 이걸 누르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결과가 안 나오고 얘네를 닫기에다가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순환 참조 경고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바로 23번에 있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야, 합계 나오는 결과에 있는 값을 그대로 또 합계 나올 쉘에다가 들어갈 쉘에다가 걔네를 참조해서 값이 들어가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제? 자, 얘네를 순환 참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형식과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자, 다 텍스트 얘는 공백으로
아니죠. 이게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는 문서예요. 메모장 문서. 그지? 공백으로도 분리될 수 있고 탭으로도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공백으로 분리된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 PRN은요. 이거는 프린트 파일이에요. 인쇄 파일입니다. XLSM 아시죠? 매크로 사용이고요. XLTM 얘네 뭐예요? 서식 파일이죠. 매크로 서식 파일. 여러분들 얘네 두 가지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잖아요. 그래서 얘네만 봐도 맞을 수 있겠죠. 얘네는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중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을 특정 순서대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맞네요. 정렬 옵션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은 위에서 아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몇 번째가 뭐였냐? 여기에서 만약에 데이터에서 정렬 이렇게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우리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소문자도 구분할 수 있고 뭐 이런 애가 있다. 얘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에서 이거 너무 쉽다. 공백은 항상 맨 뒤죠. 맨 처음이 아닙니다. 선택한 데이터의 범위에 첫 행을 머리끌 행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정렬 눌러주게 되면 이게 첫 행, 데이터 머리끌 행, 선택, 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필드명을 이렇게 인식해 줄 수 있죠.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E2 쉘의 함수식이 추주로 랭크 D2의 천하 대한 영광 기쁨일 때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얘도 간단한 거죠. 자, 우선은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안에 랭크가 있어요. D2에 대한 얘네에 대한 순위가 들어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가 1등이 되겠고 얘가 2등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3등이 되겠네요. 같이 3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함수식으로 또 추주 함수를 줬어요. 자, 추주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값이, 여기에 값이 1이면 얘가 들어가고요. 자, 2면 얘가 나가고요. 3이면 얘가 나가는 거죠. 아이고, 화살표가, 이 타블렛이 이상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 그래서 얘가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얘도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위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긁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얘네가 이제 순위가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영광이 나올 테고, 이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몇 번째 실이냐, E2니까 얘는 뭐가 나오겠어요? 영광이 나오겠죠, 영광. 그래서 추주 함수에 대한 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추주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 마법사 실행해보면 아실 텐데, 여기 나오는 게 지금 이제 3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밸류 3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1이다 그러면 밸류 1에 해당하는 천하가 출력이 되겠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실기에도 자주 나오고요. 자, 요즘에 이제 차트에서 종종 출제되고 있는 애가 나왔네요. 자, 차트에서 수정 전에서 수정 후, 여기에서 이렇게 갔는데 차이가 있어요. 자, 각각의 계열 요소들이 떨어져 있어. 이거 어디서 해요? 영역 서식에서 합니까? 그림 서식에서 합니까? 축 서식에서 합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잖아요, 다. 그지? 자, 그림 영역이라는 게 이 안쪽 범위고, 데이터 계열 서식이 여기 답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종종 출제돼요. 겹치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축 서식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에 대한 서식을 우리가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차이가 없고, 얘네 계열의 간격만 차이 나기 때문에, 얘네는 겹치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도 제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수정 전이고요. 여기서 얘네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겹치기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겹치기를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겹쳐지는 거고요. 음수로 가게 되면 얘네가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기본은 얘네가 아마 0%일 거예요. 0% 이렇게 해두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네가 이렇게 갈 거고 붙어 있어서 나올 거고, 간격이라는 애가 있어요. 간격은 얘하고 얘 각각 전체 계열에 대한 간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붙게 되고요. 얘네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 넓은 간격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계시면 실기시험에도 얘네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겹치기에 대한 거 지금 한번 보고 가세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보셨고,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기능의 오류 메시지 스타일. 오류 메시지에는요, 총 경고, 중지, 정보 3가지가 있고요. 확인이라는 애는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엑셀로 한번 보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범위에다가 내가 어떤, 뭐라 그러죠? 유효성 검사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얘가 데이터에 있든가? 아마 데이터에 있을 거예요.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제한 대상 해가지고 정수 이렇게 놓고, 해당 범위 이렇게 놓고, 최소값은 0부터 최대값 10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0부터 10까지만 넣을 수 있는 거고, 오류 메시지 보시면은 중지 경고,
정보 얘네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설정에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0에서부터 10까지니까 만약에 12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입력한 값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참고표를 참고해서 55,000원에 해당하는 할인율 C6셀에 구하고자 할 때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야, 이게 이제 1급에 나오는 문제고 뒤에 또 한 가지 더 있긴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H룩업하고 V룩업만 썼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얘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로로 누워있죠. 참고표가 가로로 누워있으니까 당연히 V룩업 얘네는 답이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 답이 돼야 되거든요. 자, 둘 중에 하나 답이 되는데, 자, 그럼 H룩업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H룩업으로 보자. 자, 우선은 내가 찾고자 하는 애가 C5예요. 얘네요.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찾을 범위는 B2부터 시작해가지고 F3까지 뭐 제대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 내가 가지고 올 행이 일행이에요. 이걸 가지고 온대요. 우리가 가져올 건 뭐야? 이거죠. 그래서 얘는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남은 거는 얘란 말이야. 자, 룩업이라고 하는 애는요. 얘는 가로 세로 기준이 없어요. 1급에 종종 출제되고 1급에 뭐 실계도 자주 나오는 애인데 우선은 찾고자 하는 값 얘를 지정해요. 그 다음에요, 얘네는 행렬, 그러니까 뭐, 가로나 세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의 범위를 찍습니다. 이만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여기서 찾은 거의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올 또 하나의 배열을 선택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얘네를 범위를 선택해요. 어?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이 첫 번째에서 값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지금 55,000원이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을 찾아서 거기에 나오는 번호, 첫 번째, 두 번째잖아요. 그럼 내가 밑에서 가지고 오래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요 놈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로로 얘네가 나열돼 있어도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배열 범위와 그 다음에 뭐예요? 가지고 오고자 하는 배열 범위 크기만 같으면 돼요. 얘는 4개잖아요. 밑에도 4개, 그것만 맞아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도 한번 엑셀 파일로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는 대로 룩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룩업 밸류 내가 찾고자 하는 거, 룩업 벡터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 그 다음에 얘네는 2개 선택하면 안 되고요. 한 열만 혹은 한 행만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result 벡터 하니까 결과 가져올 거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대신에 행열 번호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룩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열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 2로 바꾸면 얘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워크시트의 틀 고정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워크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죠. 화면을 스크롤할 때 또는 행 또는 열 레이블 계속 표시되도록 할 수가 있고 행과 열을 모두 잠그려면 창을 고정할 위치에서 오른쪽 아래 쉘을 클릭한 후 틀 고정을 실행한대요. 오른쪽 아래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자, 어딨냐?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얘네 요렇게와 요렇게를 고정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 아래 얘가 되겠죠. 그지? 내가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얘를 선택하고 고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왼쪽.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얘를 고정하겠다 하면 여기서 고정하겠다 하면 여기에서 고정되는 위치는 바로 밑행과 왼쪽 열 얘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얘네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디를 적용해야 되냐? 얘를 적용해야 된다. 말이 이렇게 어렵냐? 그치? 뭐 그게 그건데 이렇게 해서 보시고 틀 고정 해가지고 틀 고정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문제 나온 것처럼 하려면 오른쪽 아래 여기에서 우리가 틀 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취소해주면 또 해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 됐고 틀 고정에는 현재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틀 고정 외에 첫행, 첫열 조금 아까 보셨죠? 화면에 인쇄되는 틀 고정 형태는 인쇄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화면에만 보여지는 거예요. 인쇄할 때 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자주 나오죠? 인쇄할 때 만약에 얘네 고정하고 싶으면 우리 인쇄 미리 보기에서 우리 페이지 설정으로 가면 되겠다. 페이지 설정에 가서 여기에서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여기에 시트에서 반복할 행 해가지고 얘 찍어주면 얘가 반복이 되겠고 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얘네가 우리 인쇄할 때 반복해서 되겠죠. 자, 얘도 자주 나오는 애였고 자, 다음에 31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표에서 조건 범위로 어디를 지정했냐면
바로 얘네네요. A9부터 B11까지. 얘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고급 필터를 실행한 레코드의 수는 그랬어요. 자, 보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필드가 이름이 똑같아요. 그럼 합계에 대한 것이고 다른 열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얘네는 AND 조건이 되겠죠. 가로로 얘네는 AND 조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는요. 얘는 OR 조건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걸 거꾸로 봐도 돼요. 거꾸로. 90 초가면서 95 미만이래요. 그럼 91부터 94까지야. 91부터 94까지 해당하는 애 두 개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AND 조건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는요. OR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예요? 70 미만인 애 고르면 돼. 70 미만인 애 얘 있네요. 그럼 몇 개 나오겠어? 3개 나오겠죠. 쉽죠? 이걸 뭐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창피한 부분이 있어요. 쉬워서. 자, 그래서 한번 그래도 해보죠.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선택하고 데이터에 고급 가셔가지고 조건 범위, 얘네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얘 찍고요. 얘네 범위가 지금 잘못 지정됐어요. 그래서 조건 범위 다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3개의 레코드가 나오게 되겠죠. 다음 중 항목 레이블이 월, 분기, 연도와 같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고요. 적합한 차트로 일정 간격에 따라 데이터의 추세를 본대요. 뭐가 있을까? 꺾은 선형 아니면 세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이 되겠죠. 그래서 연도가 있어. 연도가 있을 때 쭉쭉쭉 가는 거. 그래서 뭐 이거야 뭐 너무 쉬운 문제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 밑에 정리되어 있는 꺾은 선형이나 원형 뭐 얘네들도 원형도 자주 출제되는 애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원형 같은 경우에는 계열 하나만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아시죠? 자, 33번.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원본 자료가 변경되면 모두 세로 고침을 이용을 해서 피벗 테이블을 반영할 수가 있고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작성한 피벗 테이블 차트도 같이 삭제된다 그랬는데 피벗 테이블 따로 차트 따로 해요. 대신에 얘가 삭제되면서 피벗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얘를 가지고 하나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 좀 그렇긴 하지만, 자, 피벗 테이블 해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여기다 하나 해서 넣어 볼게요. 그래서 뭐 성명, 행 레이블, 뭐 이론, 열 레이블, 실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걸 열 레이블에다 넣지 말고 이렇게 넣자. 합계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또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있든가 옵션에 있든가. 그래서 옵션에 있네요. 피벗 차트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피벗 테이블에 대한 차트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랬는데 내가 얘네를요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에 모서리를 딱 선택하면요 화살표 모양으로 바뀐 상태에서 하면 모든 피벗 테이블이 선택돼요. 그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싹 지워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피벗 차트가 지워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딱 보시면은 얘를 선택하면은요 피벗 차트 필터 창이라는 애가 떠요. 근데 만약에 피벗 테이블을 지워서 얘가 일반 차트가 되면 안 떠요. 얘는 그냥 일반 차트가 돼버린 거야. 아셨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전체 범위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지울 수가 있고요. 각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한 값만 우리가 수정이 안 돼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 있던 값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기 탭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나누어진 상태가 더 명확하게 구분된대요. 자,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얘인가요?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해 보시면은 우리 페이지가 쪼개지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정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를 클릭하면 나누기 전 상태로 간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늘렸어.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를 우리가 임의로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나누기 해가지고 모두 원래대로 하게 되면 이 경계선이 원래대로 돌아가는군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없으므로 기본 보기 상태로 편집해야 된다 그랬는데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뭐 다시 뭐 보기에 가가지고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다시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 상태에서 또 입력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새 매크로를 기록할 때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Alt F8 키를 눌러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실행시켰다 그랬는데 Alt F8을 누르면 기록 대화 상자가 아니라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와요.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랑 매크로 대화상자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보고 한번 해볼게요. Alt F8 누르니까 매크로 창이 나와요. 매크로 기록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매크로 기록을 눌러야 매크로 기록 창이 뜨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이름, 서식 변경, 숫자로 시작하지 않네요. 좋아요. 바로가기 키를 Ctrl Shift C 가능하다 그랬죠. Shift 이용해서 대문자로 매크로 저장 위치,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뭐 어떤 특정 문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거 다 아실 테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다음 중 참조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의 정시, 이름의 지정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첫 글자로 밑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름의 공백 문자는 포함할 수가 없어요. 이름의 공백 문자를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지금 몇 번이니? 36번인데 예제가 있나요? 없죠? 자, 제가 이름을 하나 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성명이에요. 성명. 됐어요. 그럼 이름이 들어가는데, 자,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 한 칸 띄고 론 이렇게 넣는다고요. 안 돼요. 자, 그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더바 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언더바는 되지만 공백은 넣을 수가 없어요. 자, A1과 같은 쉘 참조 주소 이름은 사용할 수 없어요. 기존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시트에 동일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되겠죠. 저게 지금 제가 성명이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여기다 성명이라고 하나 더 넣어볼까요? 성명 되나요? 안 되죠? 성명 치니까 다시 원래 성명으로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중복해서 할 수 없어요. 자, 37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되겠군요. 얘가 디지타이저가 아래까지 안 내려가. 자, A1에서 A2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각각 이름을 범위 1, 2로 지정을 했대요. 자, 그때 카운트를 쓴다. 그래서 카운트 범위 1 여기 2개하고 2개니까 총 4개 나오겠네요. 좋아요. 자, 에버러지 얘네 더하면 2하고 2 더하면 3, 6하고 4 더하니까 10이네요. 10 나누기 4니까 2.5 나오겠네요. 좋아요.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썸 프로덕트는 뭡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대치되는 값을 곱하고 걔네 값을 더하죠. 그래서 얘네 2개 곱해요. 2 나오겠네. 3, 4, 12. 그 다음에 얘네 2개를 더해요. 그래서 결국은 14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요. 함수를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더했죠. 이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범위를요. 요거 한 놈과 한 놈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했다면 이거 더하겠지만 지금처럼 범위가 이렇게 지정된 상태에서 더하기를 해버리게 되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밸류가 뜰 거예요. 밸류.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네, 바로 뭘 쓰면 됩니까? 배열 수식을 쓰면 들어가줘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배열 수식 모르시니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얘네 지금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배열 수식으로 했기 때문에 값이 나온 거고요. 그냥 엔터를 누르면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범위와 범위를 더할 수는 없어요. 배열과 배열을 그냥 바로 더할 수는 없어. 자, 그래서 얘네를 만약에 계산하고 싶다 하면은 배열에 대한 거에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되는데 이 첫 번째 행만 계산이 인식이 돼요. 그래서 얘네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함수를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각 인수를 컴마로 지정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얘네 합계인 10이 나오게 되겠죠. 바로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1급 정도 가시면 쉬운 문제에 해당하는데 2급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버려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 중 워크시트 쉘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쉘에 입력하는 문자 중에 처음 몇 자가 해당열의 기존 열과 일치하면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된대요. 자동 완성. 실수인 경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연속 채우기를 결과를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숫자가 1씩 증가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그래서 38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실수가 있는데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는 거예요. 얘네를 옆쪽에다가 놓고 해보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내가 만약에 실수 얘네를 늘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입니다. 왼쪽 누르고 끌는 거 아니야. 여기에 보시면은 맨 아래 연속 데이터라고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만큼만 하고 보여주자. 연속 데이터라고 있고 여기 단계값이 기본 1이거든요. 그래서 정수 부분만 늘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 실수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연속 데이터에서 이 선형 단계값을 0.1로 지정을 하면 실수 부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본이 그냥 정수가 1이 증가하는 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뭐 꼬투리 잡는다 그러면 꼬투리 잡을 수도 있는 문제기는 해요.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숫자, 텍스트, 조합, 날짜 또는 여러 형식 데이터 계를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고요. 우리 좀 전에 보셨나요? 3월 5일 이렇게 넣어놓고요. 얘를 이렇게 끌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은 월 단위 넣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연 단위 넣기 하시면은 연 단위로 이게 보세요. 연 단위로 증가하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이용하면 이름이나 판매, 지역, 목록과 같은 특정적의 연속 항목을 계속해서 더 쉽게 입력할 수가 있대요. 사용자 지정 목록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오피스 버튼 엑셀 옵션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가가지고 내가 면처리 멋지다 다 알지 뭐 이런 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적용하고 여기다가 면처리 이렇게 하고 얘네를 끌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는 거 뭐 우리 기본 강의에서 다 봤죠. 또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 있었군요. 세 문제구나. 자, 이것도 1급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1급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이제 몬스라고 하는 애는 아실 테고 eDate라는 애가 있는데, 자, eDate라는 함수는 뭐냐면 어떤 날짜에서부터 몇 개월 뒤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1년 번호를 표시합니다. 얘 보시면은 2015년 3월 20에서 2개월 뒤예요. 그러니까 5월 20일이 되겠죠. eDate는 5월 20일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몬스 주니까 이렇게 나오겠고. 자, 여기서도 볼게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뒤에서 세 달 뒤니까 6월 20일. 좋아요. 근데 이오몬스라는 애가 있어요. 이오몬스. 얘는요. 이 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월 20일인데 두 달 뒤니까 5월 말일인 5월 31일인가 30일인가가 나오게 돼요. 마지막 날이에요. 이오, 엔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엔드몬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달의 마지막 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리고요. 1급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에 제약 조건이 붙죠. 지금 현재 결과에 대해서 결과 쉘은 여기다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결과 쉘은 날짜 형식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번호가 나오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1년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1급에는 이런 제약 조건이 별도로 제시가 되는데 얘는 그게 없었네. 자, 이 데이트하고 마이너스 3하니까 3개월 전이에요. 12월 20일. 맞죠? 자, 이오몬스. 얘네 소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니까 기본적으로 얘네가요. 서식을 제가 이제 월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네 일반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뭐가 나옵니까? 1년 번호가 나와요. 1년 번호가 뭐였어요? 1900년 1월 1일이 1일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1년 번호가 나오고 1년 번호를 우리가 날짜 형식으로 표시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문제에서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 문제에 꼬투리 잡으면 오답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컴활 2급이 수준 자체가 거기이기 때문에 얘네들 태클 걸어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좀 그래요. 문제가 완성도가 떨어져. 1급에는 분명히 이거 문제 낼 때 여기에다가 결과 쉘에 대한 거 얘는 일반으로 돼 있고 얘네는 날짜 형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줬는데 왜 2급은 그걸 좀 언급을 안 해주냐? 그럼 이거 다 틀리는 거야. 이거 1년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날짜로 안 나와요. 1년 번호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해당하는 두 달 뒤에 마지막 날 이오몬스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매크로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 표시 여부는 엑셀 옵션에서 할 수 있죠?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통합 문서에는 매크로 제외 통합 문서예요. 맞아요. 그래서 매크로 저장하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매크로 포함 통합 문서인 XLXM 요거를 이용해야 되겠죠. 엑셀의 매크로 보안 설정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매크로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 설치하자마자 우리가 컴활 연습하면서 여기에 보안센터에 가서 매크로 설정을 요걸로 되어 있는 거를 맨 밑에 있는 거로 설정해야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놈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 도구 탭을 이용하면 매크로 양식 컨트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삽입해가지고 양식 컨트롤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엑셀 옵션에서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 해제하면 얘가 사라지는 거고 얘를 다시 표시해 주려면 여기서 표시해 주시면은 얘가 표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커말 2급 2015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